7가지 걸음 형태를 제가 개발을 했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숲길로 들어갈 때는 모든 스트레스와 고뇌를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완전히 땅과 일체가 되는 그런 걸음을 걷습니다. 그래서 마치 두꺼비가 땅에 딱 붙어서 걷듯이 그런 두꺼비처럼 천천히 걸으시면서 마음의 스트레스와 고뇌를 다 내려놓는 그런 걸음을 걷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슴이 텅 비게 되잖아요. 가슴이 텅 비면 어떻게 돼요? 그 텅 빈 가슴 속으로 새로운 희망과 자신감과 용기가 막 샘솟아 오르게 됩니다. 마치 싱그러운 샘물이 넘쳐 흐르듯이 그렇게 차오르게 되고, 그러면은 세상을 향해서 자신만만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발 뒤축부터 발가락 끝까지 둥글게 걷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팔도 휘휘젓게 돼. 자, 황새처럼 걷는 걸음이 됩니다. 경쾌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걸음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지압 효과를 이제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발을 딱 이렇게 밟고서 서 있으면은 우리 몸무게 60kg가 발끝 쪽에, 발 허리 쪽에, 발 뒤축에 20kg씩 나눠져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발 뒤축을 들면 어떻게 돼요? 몸무게가 발가락 끝 쪽에 집중이 되잖아요. 그럼 몸무게 60kg가 발가락 끝에 집중이 되면은 지압 효과가 어디에 극대화 되겠어요? 머리 쪽에 집중이 되잖아요. 그럼 머리 쪽에 있는 각종 기관들이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아프신 분들 머리가 개운해지시고, 아까 그 통증, 만성 두통이 다 사라지시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눈에 안구건조증, 백내장, 황반변성 막 이런 질병들이 있으신 분들 좋아집니다. 이 맨날 안약 넣으시는 분들 늘 필요가 없어져요. 자, 그리고 비염으로 막 맨날 콧물이 출줄 하시는 분들 맨발로 걸으시면 비염 싹 없어져요. 병원에 가면 아무리 해도 치유가 안 되는 병이 비염입니다. 의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병이라고 그래. 평생을 같이 이제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석증, 이명증 맨발로 걸으시면 다 좋아지시고요. 그 다음에 치주염, 잇몸이 막 약하신 분들은 맨발로 걸으시면 다 튼튼해져요. 이건 예외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까치발 걸음을 걸으시면 여성분들은 종아리가 강건해지시고, 남자들은 종아리가 이뻐지시고, 남자들은 다리가 강건해지고요. 그리고 혹시 잠자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저녁 시간 후나 이럴 때 주변에 흘길이나 학교 운동장 같은 데 가가지고 까치발 걸음으로 1시간 반을 걸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기절할 정도로 잠을 주무시게 됩니다. 숙면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걸음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냥 신발 안에서 그 자리에서 발가락만 만세를 불러보세요. 발가락만 만세를 부르시면은 발, 허리, 발 가운데에 지압 효과가 극대화돼요. 그럼 몸무게가 발, 허리 쪽에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슴 속에 있는 주요 장기들이 다 거기에 지압이 막 집중이 돼. 그래서 완전히 발, 허리를 짓이기듯이 걷는 거예요. 짓이기듯이 걸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가슴 속에 심장에 통증 있는 아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걸으시면은 막 이 손도 막 손가락도 쫙쫙 벌어져요. 손과 발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잇몸을 우물거려서 걷는 걸음이고요. 그러니까 가슴 속에 있는 심장, 폐, 간, 위장, 췌장 이런 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걸음을 자주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가락을 완전히 끌어당겨 가지고 주걱을 높은 듯이 걷는 그런 걸음을 걸으시면은 발 끝쪽에 지압 효과가 극대화된과 동시에 이렇게 걸으시면은 마치 앞에서부터 뒤로 쳐주는 그런 힘을 느끼게 됩니다. 평소에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혈액이 돌지만 이렇게 걸음을 걸으시면은 혈액을 거꾸로 돌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에 혈액이 맨날 한쪽 방향으로 돌면 어딘가 찌꺼기가 쌓여있는 그 찌꺼기까지 다 쓸어내리는 그런 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탬프를 찍듯이 걷는 6번째 걸음은요. 자, 발바닥을 완전히 땅을 밟으시고 발가락을 쫙 벌리시고 끌어당기면서 추동력을 얻어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가락을 부채살처럼 펼치는 겁니다. 발가락을 펼쳐. 아까 제가 발가락 이론 설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스탬프를 찍듯이 걷는 걸음에서는 발가락을 쫙 벌리시고 그걸 끌어당기면서 추동력을 얻어나가는 그런 걸음이다. 그래서 완벽한 걸음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걷는 걸음은 좁은 숲길에서 뒤로 걸으시면은 나무들이 막 파노라마처럼 쫙 따라옵니다. 자, 그런데 부부가 또는 친구가 같이 걷는데 두 사람 다 뒤로 걸으면은 혹시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한 사람은 앞을 보고 걷고 한 사람은 뒤를 보고 걷고 대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요. 그러면은 두 사람 간의 정리도 깊어지고 매우 운치 있는 그런 걸음이 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걸음입니다. 그런 걸음들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7가지 걸음 같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당신의 맨발은 의사입니다. 자, 그래서 7년한테 파킨슨병 치유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80세 이강인 이사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말기 전립선암이 2달 만에 치유됐어요. 이분은 작년에 작년인가요? 작년 7월 9월 달인가 이 사람은 전국의 산을 3,000개를 등반한 등산가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건강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정형외과를 갔네. 그랬더니 흉추 9번 10번에 새까맣게 암이 전이가 돼 있었어요. 다른 검사를 하니까 전립선암으로 PSA 지수가 935까지 올라요. 병원에서 말기에다가 치료 불가합니다. 그냥 집에 돌아가서 편히 쉬시다 돌아가십시오.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제 책을 보고 맨발로 걷기 시작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2달 만에, 지금 이건 3개월, 1월 29일 날 935인데 4월 29일 날 0.0588이에요. 근데 한 달, 저 맨발로 걸은 건 2달 동안입니다. 2달 동안에 935가 0.058로 떨어졌고 계속 내려가가지고 완벽하게 치유됐어요. 자, 그 다음에 흉추 9번, 10번이 새까맣게 썩었는데 2달 만에 하얗게 재생됐어요. 병원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자, 맨발로 걷는 기적은 일반 의사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달여 명, 청계산 이주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궁 말기, 자궁 육종암인데, 신발 신고 6개월을 걸었더니 막 폐로 전이 돼가지고 막 팝콘처럼 튀어나왔는데 맨발로 3개월 동안, 그것도 저희가 겨울 동안 동절기 100일 대장정 하는 동안에 같이 걸어가지고 3개월 만에 암중량이 전부 다 비활동성으로 떨어진 그런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간암 절제 수술 18개월 했지만은 5번이나 암이 재발이 됐는데 6개월 맨발에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간내 담도암입니다. 이 여성분은 2021년 8월에 간내 담도암 3기 비판정을 해가지고 수술도 불가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대모산에 왔어요. 2021년 9월 달에. 얼굴은 막 시커멓게 돼가지고 얼굴 들지도 못해. 이제 곧 죽을 거다. 이렇게 해서 남편이 손잡고 왔어요. 자,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 맨발로 걸으시라. 그러면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맨발로 걸어서 암이 치유되는데 치유 안 되는 법이 없습니다. 자, 그랬더니 2달 만에 그 당시에 암종양 표지자가 12,000이에요. 12,000. 근데 2달 후에 5,000, 4개월 후에 497, 6개월에 80, 10개월에 33 정상으로 내려왔고 13개월에 26.4로 내려왔어요. 자, 그런데 금년 2월 달에 갑자기 수술했다는 소리가 들어요. 수술했다. 입원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수술이 안 되니까 수술을 못했지만 의사가 지금 이제 수술을 할 수 있으니까 수술하시라. 이렇게 한 거예요. 다 나았는데 왜 근데 이미 벌써 수술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어요. 자, 수술했다. 가슴을 열고 종에 암이 있던 부위를 잘라내가지고 그거를 검사를 했더니 암종양이 제로, 완전 관해 이렇게 판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살신성이네 했다. 살신성이. 내 가슴을 열어가지고 암이 다 없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안 보여주면은 그냥 숫자만 나왔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가슴을 열고 보여줬어요. 그래서 완벽한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요. 심근경색, 심방세동, 뇌졸중, 반신마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만성두통, 허혈성 뇌졸중, 신장염, 종합병 등 이분 한번 보세요. 2019년 8월 달에 맨발 걷기 한 직후에 지금 막 작대기를 짚고 얼굴 막 몸은 막 퉁퉁하잖아요. 신장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해가지고 저렇게 된 거예요. 자, 2달 후에 저렇게 그냥 건강한 젊은 여성으로 바뀌었어요. 건강한 젊은 여성으로. 찍으셨어요?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무릎 연골 족저근막 연골이 막 그게 돼가지고 시술도 받고 1년에 2번 연골 주사도 맞았지만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맨발로 걸어가지고 치유됐어요. 근데 이분은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줬어요. 자, 여름에 가을에 맨발로 걸어가지고 치유됐어요. 그런데 겨울이 되니까 추우니까 못 걸었어요. 그때 또다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다시 통증이 와가지고 그 봄이 돼가지고 다시 걸으시오. 걸어가지고 다시 지금 또 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얻었어요. 겨울 동안에도 추위에도 무조건 맨발로 걸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11월 셋째 주에 방학을 하고 그 직후부터 다음 날부터 동절기 맨발 걷기 100일 대장정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맨발로 걷자. 그래가지고 단톡방 카페에다가 막 치유 사례들 치유의 기록들을 다 올려라. 그러면은 제일 잘한 사람 몇 분, 치유되신 몇 분에게 100일 대장정이 끝난 개강식 때 포상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막 뜨겁습니다. 겨울 내내. 그래서 겨울을 우리는 다 같이 이겨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골프도 잘 치게 되고요. 퍼팅도 잘 되고 당구도 잘 되고 막 이 맨발로 걷는 게 이게 막 엄청납니다. 엄청나.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설명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자, 맨발 걷기 유의사항입니다. 자, 맨발 걸으시기 전에 꼭 준비 운동 맨발 체조 하시고요. 그리고 1m, 2m 앞을 주시하시고 이건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요. 혹시 위험물 있으시면 피해 가시고요. 길바퀴나 풀숲 밖으로는 나가지 마시고 그리고 파상풍 예방접종 꼭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각질 제거하시고 수시로 보습제, 발크림 같은 거 바르시면은 발바닥이 완전히 막 생고무처럼 찰고무처럼 그렇게 바뀝니다. 건강의 상징이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강 설명을 이제 드렸습니다. 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잠을 자면은 시간이 예. 많이 아깝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동판을 침대에다 해가지고서 그 선으로 예. 접지를 땅에다 했을 경우 예. 굉장히 그게 합리적이지 않냐. 아, 좋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거는 자, 맨발로 걷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런데 잠자는 동안 또 맨발로 걷지 못하는 병약자들 그런 분들에게는 집안에 들어와 있는 접지선하고 내 몸을 연결하면은 그 접지선에 전자가 올라옵니다. 내 몸 쪽으로 전자가 올라올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가지고 그런데 이 접지선을 만들기 위해서 전선 그 컨센트에 있는 접지선에 전선을 연결하면 잘못하면은 합선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집안에 들어와 있는 수도관에다 연결해도 돼요. 수도관도 땅 속에서 올라오는 쇠관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물이 다 전도체이기 때문에 땅 속으로부터 전자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집안에서 욕조에다가 물을 터놓으시고 샤워붓을 담가 놓으면 접지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족욕하거나 반신욕, 목욕하시면은 접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에도 항상 수도관이 들어와 있잖아요. 수도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수영장 물은 전부 다 접지된 물이에요. 그래서 수영할 때는 하는 동안에는 땅과 접지하기 때문에 수영하시는 분들이 건강해요. 운동 효과도 있지만 땅과 접지하기 때문에 건강하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집안에서 여성분들이 물을 많이 쓰잖아요. 설거지 많이 하시고 수돗물을 많이 써요. 수돗물을 쓰는 동안에 어떤 분들은 막 고무장갑을 끼고 하지만 그건 완전히 바보짓이에요. 설거지 하는 동안에 나는 접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사실은 남성분들보다 평균 수명이 높은 이유가 저는 그 중에 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절대로 설거지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 하려고 해야 돼요. 왜? 내 생명을 길게 연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예. 우리가 땅바닥에서 걸을 때 바닷가에 여수영병원처럼 바닷가에 모래냐 아니면 진흙이냐 이렇게 걷는 것과 보통 우리가 맨발로 걷되 아스팔트 길에서 그냥 하루 종일 맨발로 볼 일이 있어도 맨발로 뭐 이렇게 하는 것과 이제 그게 그렇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방에 있을 때 여기 다 전기잖아요. 그러니까 방에다가 미국식으로 연기해가지고 그냥 방에 거 아무것도 안 놓고
방에서만 잘 수 있으면 더 좋겠는가?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요. 그 걷는 땅의 질이 모래, 그 진흙, 황토, 아스팔트 어떤 게 그 중에, 좋냐? 예. 자, 제가 어제도 잠깐 저기 한학에서 말씀드렸는데, 바닷가를 걸으면은 슈퍼싱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5,000배가 더 접지 효율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그래서 그건 과장이다. 그 실제 한번 측정을 해보자. 그래서 한학에 가기 전에 대모산에 일반 흙길 있고요. 거기 옆에 황토길이 있어요. 조건은 다 똑같잖아요. 수분도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하게 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 자, 이 접지 효율을 측정을 할 때는 저항치라는 게 있어요. 저항치. 우리 옛날에 오음의 법칙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전류의 세기는 전압 나누기 저항치예요. 그러니까 저항치가 낮을수록 전류의 세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 저항치가 낮을수록 접지 효율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자, 땅을 일반 흙길을 저항치를 측정을 하니까 55kΩ이 나왔어요. 뭐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한 55kΩ이 나왔고 그 옆에 있는 황토길을 재니까 26kΩ이 나왔어요. 자, 이거는 황토가 일반 흙길보다 접지 효율이 2배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자, 그건 왜 그러냐? 황토는 점성이 높기 때문에 수분을 같은 조건에서 수분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접지 효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황토에는 여러 가지 유익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 흙길보다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학의 바닷물에서 이제 측정을 했어요. 자, 바닷물은 염도가 3.5%예요. 일반 물보다 소금물이 훨씬 전기가 더 잘 통해요. 자, 여기 측정을 하니까 16kΩ이에요. 16kΩ. 자, 그럼 일반 흙은 55K, 황토는 26K, 바닷물은 16kΩ 이렇게 됐잖아요. 바닷물이 황토보다도 접지 효율은 조금 더 좋은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바닷가에서 바닷물이 찰랑찰랑한 모래사장을 걷는 거는 굉장히 효과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갯벌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황토가 좋고 일반 흙도 좋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맨날 황토를 찾아다니거나 맨날 바닷가를 찾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변에 내 집 주변에 흙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흙길을 찾아. 그래서 평소에는 이 맨발로 걷는 걸 모를 때는 옆에 흙길이 있는지 없는지 그 생각도 못해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은 어딘가 조그만 작은 길이라도 보석과 같은 흙길이 숨어 있어요. 아파트 뒷마당이나 또 뭐 옆에 또는 근린공원에 이런 데 찾아보시면은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흙길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셔가지고 언제든지 가서 걸으시는 게 중요해요. 언제든지. 제가 하루에 3끼 밥을 먹듯이 맨발 하시라고 그래요. 자, 우리 하루 3끼 밥을 먹어야 신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잖아요. 그거나 똑같이 우리도 끊임없이 활성산소가 생성되고 끊임없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끊임없이 ATP는 방전되고 이래요. 수시로 보충해줘야 돼. 계속 땀과 접지하고 있으면 그게 최고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는 하루에 3번은 하셔야 된다. 그리고 한 번에 최소 30분 이상은 하시라. 그럼 30분씩 3번 하면 1시간 반이 되고 30분 1시간씩 3번 하면 3시간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맨발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할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다른 또 다른 질문이 또 어떤 게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예. 뒷밭에다가 만들어서 걷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아유, 좋습니다. 예. 자, 어제 제가 며칠 전에 가평에 가서 강의하고 나오는데 부부가 막 쫓아나왔어요. 그러면서 반갑다고 막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25년을 역류성 식도염으로, 기관지염으로, 그리고 고지혈로 막 이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침에 밤에도 막 6번 7번 전립선 비대증으로 화장실 가느라고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아침 9시 넘어가지고 겨우 일어나면은 마치 도살장에 온 것처럼 그랬대요. 빨리 죽고 싶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는 데가 어디냐면은 가평의 어떤 산의 칠부 능선 아름다운 곳이에요. 막 공기도 좋고 막 경치도 좋고 이런데 그런데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어요. 왜? 신발을 신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유튜브를 보고서는 지난 6월 6일 날 유튜브를 보고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집 마당에 막 자갈을 막 깔아놨을 때 그 신발 신고 이제 일을 했죠. 그거를 걷어내고 황토를 갖다 깔았어요. 황토를 깔고 매일 그 황토에서 10시간씩 일을 했대. 10시간. 그리고 막 손으로도 짚고 그러니까 두 손 두 발로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6일 만에 과거 25년간 가지고 있던 증상들이 다 없어졌다. 약도 다 끊었다. 이렇게 했어요. 너무 멋있게 해놨던데. 아, 보셨어요? 보셨구나. 자, 예, 예. 네. 이제 이분하고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고관절일 경우에 아까 7가지 그 걷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예.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 싶습니다. 그냥 뭐 자연스럽게 걸으시면 될 것 자연스럽게 같은데 걷는 게? 고관절일 경우에는 아치가 잘 작동해야 되잖아요. 아치가 잘 작동해야 되니까 굳이 다른 걸음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걸으시면 예.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짚는 것도 가능하겠네. 어떤 걸? 이게 나무 그러니까 지압 효과. 아, 그것도 좋죠. 예. 네네. 그냥 자연스러운 숲길을 예. 걸으시면은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한 분만 더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여기 먼저 손이 나왔는데요. 그러면은 숙려하시고 신사. 저분이 마지막입니다. 집 안에서도 그거를 설치해 놓고 해도 효과는 비슷한 건지. 뭐 우선 맨발로 하여튼 걸으셔야 되고 그냥 집 안에 계셔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많은 분들의 질문이 옥상 꼭대기에다가 진흙 퍼다놓고 걸으면 되냐? 그렇게 질문하는데 박사님께서 정확한 어딘가는 대답을 보여지지 들려주실 않아도 것입니다. 자, 괜찮아. 옥상 꼭대기에 진흙 해놓고 흙만 밟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구의 돈도 안 들이고 중심과 연결이 그냥 돼야 좀, 돼요. 땅에서부터 우리가 전자를 그냥 받아야 시간만 좀 돼요. 내면 되고. 자, 그럼 옥상에다가 흙을 해놓고 그 흙 밑에다가 동판을 맞아. 깔거나 또는 접지선하고 연결해서 조각에 맞아요. 해놓으면은 그것도 흙 밟는 거랑 같은 효과를 맞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맞아, 면에서 맞아. 그것도 유용하다 이렇게 아니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내가 그 속초에 계신 분이 바닷가를 질문. 하루에 3번씩 걷는데 완전히 자기는 중독이 됐대. 네, 저는 안 저기 걸으면 서울 안 된대. 은평구에서 온 김수태입니다. 근데 우리 박사님의 그래갖고서는 하는데 유튜브를 우리 집에 집사람이 놨던 게 보고 싹 2-3개월 없어졌대. 전에 보고 지금 한 마을 3개월 뒷산에서 정도 지금 했었는데 지금은 열심히 이분은 걷고 조금 많이 오래 하셨더라고. 근데 불면증이나 3개월 그 정도 하니까 그 신경성 대장이 안 없어지더라고. 좋았어요. 그게 많이 그 좋아졌어요. 책 그런데 이제 쓰신 분이 걱정이 하나 그 강원도 있어서 속초를 한겨울에도 가셨더라고. 어떻게 걷느냐. 그래서 꼭 그분하고 가서 어떻게 인터뷰하는데 걷는 방법을 그 겨울에도 얘기하더라고. 걸어야 되겠는데 그분이 뭐 양말이 또 있느냐. 그분이 아니면 장기로 맨발로 지금 투어를 그 추운데 하잖아요. 걸어야 되느냐. 그 걱정이 예. 많이 돼가지고 꼭 그 물어보라 안산에도 그래서 지금 올 그 때. 아, 예. 부르면 자, 우리 여기서 겨울에는 교육받았어요. 우리 그냥 집에서 두툼한 양말들 있잖아요. 아니, 수면 양말, 뭐 지난 무슨 주간에 특선화 양말 그런 닷새를 거를 받았어. 이 가운데 그거- 발 허리 쪽에 하나 구멍 그분하고 뚫으시고 발 뒤축 쪽에 하나 매일매일 구멍 바뀌었는데 뚫으시고 그렇게 걸으시면은 영하 뭐 5, 6도, 아주 7도 또 정도까지는 권위자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더 분들이 추워지면 영하 10도 오셨더라고. 넘어가면은 발등팩이라는 게 있어요. 맨발 걷기만 핫팩 한다고 같은 게 맨발만 있습니다. 걸으면 안 그거 되고 붙이고 걷기를 또 걸으시면 해야 영하 10도 된대. 넘어서도 걸으실 수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겨울에 우리가 걸으시면서 걷기는 수시로 하잖아요. 발등을 신발 손으로 신고 주물러주시고 다니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걸으시면 그것도 되고 그리고 눈이 필요하고 오를 때는 목걸이도 필요하고. 슬리퍼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맨발로 한 분야별로 100m, 200m, 300m 먹는 거. 맨발 저기 눈 먹는 걸으시고 거 가능한 그다음에 인스턴트 같은 눈 거 묻은 먹지 발로 말고 그대로 슬리퍼를 자연식으로 신고 다시 걸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 먹는 20, 30m 그래서 가면은 이 발바닥에 있는 강의하시는 분이 눈들이 오셨고 발바닥에 체온해가 발 녹아가지고 관리하는 것까지 발바닥 밑이 5 물이 사람이 따뜻해져요. 바뀌어가면서 그 쾌감이 와갖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교대로 하루에 하시면은 2시간씩 강의를 1시간, 들었어요. 1시간 반 정도 눈 오는 데서도 맨발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다 겨울에도 맨발 하기 때문에 걱정 없이 해나가시면 됩니다.